염증과 자율신경 있고, 자율신경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뇌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는 거죠. 뇌, 면역과 염증 반응을 관장하는 사령탑이라고 돼 있고, 신체 면역 염증 반응의 최전선에는 장에서 우리 면역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관여를 좀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에 그 최전선에 나와 있는 게 장이고, 사령탑은 뇌라고 합니다.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뇌신경이라고 하고, 뇌는 작은 기관이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침투하는 위협에 대응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뇌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이 서로 피드백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 이렇게 해서 얘네 앞글자를 하나씩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따면 HPA축이라고 하고,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HPA축 해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자, 우리 시상하부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뇌하수체로 내려주고, 다시 해서 부신으로 내려주고, 부신에서 코르티졸 나와서 얘네들 이렇게 다 조정을 이렇게 해준다 하고 다 알고 계시죠? 넘어갈게요. 코르티솔이란 여기 보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되어 있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심장의 수축력 상승, 혈당 조절, 염증 억제, 항염증이라고 하죠. 항알레르기 작용을 합니다. 염증이 심할 때 병원에서 처방받는 스테로이드 약이나 주사 이런 것들은 코르티솔 호르몬의 기능을 모방해가지고 합성한 약제. 어쨌든 이런 주사를 맞으면 얘네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주는 얘네 호르몬의 역할을 하게끔 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게끔 만들어진 약제를 저희가 그냥 병원에서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HPA축 아까 얘기했던 기억나죠? 스트레스나 자극을 받으면 이 호르몬을 여기서 말하는 코르티솔입니다. 분비해서 위협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고, HPA축이 지속적으로 민감한 상태면 면역세포가 감소해서 만성염증이 시달릴 수 있고, 얘가 너무 둔해도 이 코르티솔이 제대로 생성되지 못해서 만성염증이 시달릴 수 있어요. 이 염증 체계에서는 항상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적당한 평형을 유지해주는 것이 이 면역력에는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스트레스는 뇌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이란 내장기관을 잘 조절하는 신경, 장과 뇌를 연결하는 연결망이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처음에 했었을 때 만들었던 표를 그대로 가져오긴 했는데, 우리 몸의 기능과 활동을 지배하는 신경, 그래서 팔, 다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내 의지대로 몸을 움직이는 체성신경, 바이털 사인이나 내장 기관의 작동처럼 내가 시키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자율신경, 희석신경과 자율신경. 기억나죠? 자율신경이란 4대 바이털 사인, 맥박, 체온, 호흡, 혈압. 요거는 우리가 너 그만해라고 해도 계속 하는 거죠, 얘네들이.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심장을 계속 뛰게 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흉성과 골수에 해당하는 1차 면역기관과 림프절과 비작 조직들을 포함하는 2차 면역기관에 모두 분포되어 있어요. 면역 균형이 무너진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환자들과 정상군을 비교한 10개 연구를 메타 분석해가지고 자율신경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그룹에서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자율신경의 음거양, 한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의 균형이 이룰 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상태를 보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전에 했었을 때 교감신경과 무교감신경에 대한 사진은 다른 사진이었고, 이번에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데려와봤어요. 직관적으로 돼 있길래 데려왔거든요. 교감신경은 일단 보통 뭐 다 커지고 애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일단 간단하게 하면 좋고, 여기서 혹시나 기억이 나는 사람, 여기서 유일하게 기능이 떨어지는 친구가 있어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었을 때. 기억나는 사람? 있죠? 네, 얘네들이 억제가 됩니다. 소화기관과 이런 아이들, 요위 운동이 억제가 되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으로 넘어왔었을 때 얘네가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왠지 기억나요? 기억나요? 교감신경 활성화됐었을 때 왜 위에 운동이 억제가 될까? 흥분돼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다 일을 진짜 개빡세게 하는데 왜 얘는 안 될까? 그 이유는 얘네들이
일을 너무 빡세게 하기 때문에 얘네한테 에너지를 몰아주기 때문에 얘네는 너는 좀 나중에 움직여도 되겠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얘네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다른 아이들의 활동에 더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얘를 잠시 너는 잠깐 쉬어가자라고 해서 얘를 조금 억제시키는 거야. 그럼 밥 먹으면 그래서 음치는 건가? 밥 먹고 운동하면 좀 소화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 더부룩함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수업을 계속 치잖아. 현인이 계속 수업이 들어온다 이거. 근데 친구가 야 규민아 밥 먹자. 밥을 들고 와. 네 친구는 뭐라 했는데 좀 이따 먹어야 돼. 기다리라 한다 이거. 그게 이 말이. 수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액티베이션이 우리가 활동적 생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교감신경이 거고 교감신경을 겁나 확실하게 빡세게 하고 있을 때 밥은 안 중요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밥은 나중에 할 거니까 이쪽으로 에너지를 안 쓰고 신경을 안 쓰고 교감신경을 발휘되는 요 근육에다가 집중하는 거지. 이게 근데 혈류량의 제분별 법칙이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혈류는 딱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적절히 나눠서 써야 된단 말이야. 교감신경이 항혈성화될 때는 근육이 작용을 많이 하는 운동 상태, 옛날로 따지면 뭐 사냥하는 거. 그래서 흥분하면서 그쪽으로 혈액을 많이 몰아줘. 얘네 많이 쓸 거니까. 근데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잖아. 내장 기관이 움직여질 거다 이거. 그러면 그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밥 먹으면 부경신경 활성화돼. 지금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있는 상태야. 그러면 운동 밥 먹고 나서 운동하면 어느 그러니까 밥 먹으면 부경신경 활성화돼야 되는데 운동을 한다는 부경신경 활성화되고 있는데 교감신경 활성화시키는 중이잖아. 그러면은 소화가 안 되거나 퍼포먼스가 떨어지거나.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건, 뭐 환경마다 다른 건데 일단은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 그런 거지. 그래서 양의 습성을 띠는 교감신경, 음의 습성을 띠는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이 움직이는 자동차, 교감신경은 차를 달리게 하는 엑셀, 부교감신경은 차를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퀴즈. 우리 자야 돼. 그럼 뭐가 활성이 되는 거야? 부교감. 맞아. 근데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데 그럼 잘 때 소화를 시킨다는 건가? 어머, 그래서 자면 소화가 잘 되는 거. 이해했어. 왜 참 소화가 안 되는데?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아니야 그게 야 그래 밥 먹으면 자야지. 저밥 밥 먹으면 자야지. 부경신경 회장 자야지. 그렇게 모든 게 율동성 없이 그대로 이게 아니라 저렇게 갑자기 밥 먹을 때도 부경신경 활성, 잘 때도 부경신경 활성. 전체적으로 릴리즈인데 잘 때는 피드톱을 하기 때문에 내장 기관도 잘 안 움직여. 그래서 밥 먹고 바로 넣으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여기 남아 있는 거고 이르리안이 공장이 안 돌아가는 상태로 음식물 찌꺼기만 오랫동안 있으니까 냄새가 나고 독소가 쌓이는 거고. 그래서 밥 먹고 자는 습관이 안 좋고. 달라. 난 너무 빨리 혼자서 속결속결 결정을 내려버려서 반대로 소화를 한다고 잠을 얕게 잘 수가 있어. 약? 내 몸이? 아니 저는 밥 먹고 뭔가 얹힌 느낌 들 때 잠이 엄청 오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싹 괜찮아져요. 그거는 탄수를 많이 먹어가지고. 퀴즈 합시다 쌤. 네, 퀴즈는 아까 제가 하면서 먼저 내버렸는데 위장간에 얘네들이 왜 억제를 하느냐에 대한 관계였고 요거는 이제 끝났고 네. 교감신경에서 보면은 방광, 수축, 자극 쟤도 반대로 되니까.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은 얘네가 조금 더 어떤 운동을 하는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퀴즈예요 지금. 잘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밥 먹는 거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긴장이나 공포와 같은 감정 상태에 놓이게 되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깨져요. 그러면 충분히 소변이 차지 않았는데 소변이 찬 것처럼 신경 자극이 이루어져서 소변이 마렵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막 긴장하면 나도 모르게 화장실 가고 싶고 이런 그렇지.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과민성 이런 대장 이런 거 있는 사람들 뭐 중요한데 버스가 다 와가는데 꼭 그때 꼭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런 거. 현관문 이상하게 괜찮다가 맞아. 집 문 열 때. 맞아. 제일 급해. 와 씨. 엘리베이터 앞이야.
맞아. 그리고 아까 그 위장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글로 다시 설명을 하자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 있으면 위장 운동 억제, 소화의 분비 억제, 소화불량 상태가 되거나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그 기능성 위장장애인 소화불량과 간헐적 대장 증후군으로 악화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 다시 정리를 하자면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척수에서부터 눈, 침샘, 심장, 기관지, 위장, 간, 부신, 방광 같은 배 안의 내장기관으로 분지를 뻗어서 모든 기관의 작동을 지배하고요. 요거 알죠? 얘네 어디서 많이 봤죠? 얘네들을 신경 전달 물질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교감신경 같은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3, 5, 6, 10번의 뇌신경의 신경세포와 엉치 부분의 척수에서부터 나온 신경으로 아세틸콜린으로 신호를 전달을 합니다. 교감신경 흥분하면 빨리 뛰고 올라가고 기관지 확장되고 동공 확장되고 말초혈관이 확장이 돼요. 근데 위장의 운동은 저하됩니다. 유령에. 그리고 그 방광도. 방광? 네. 이게 약간 방광.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보면서 좀 그랬던 게 수축을 억제하는 거는 맞지만 이게 방광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얘네가 억제가 된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고? 확인형.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됐었을 때 얘네 방광이 수축 자극이 이렇게 약간 찬 것처럼 신경 자극이 일어나서 소변이 마렵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소변이 더 안 마려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올래는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반대로 그러니까 이걸 너무 별달콩아리처럼 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오히려 나오지 않아도 될 게 나오는 개념이고 이거는 원래 가던 대로 그대로 가야 되지 얘가 나오지 않을 게 나온다고 해서 얘는 우리 안 나와야 벌써 되는데 나중에 운동한다고 해서 나와야 안 나오는 게 되는데 안 아닌 나오는 거지. 건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심장이 천천히 뛰고 완만해지고 침샘 분비가 활발해지고 이렇게 성욕이 증가. 그럼 배고프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왜? 그거랑 배고픈 거는 혈중에 당이 떨어진 거, 아니면 위장이 빈 거. 뭐가 활성화돼요? 신경이 활성화된다고. 그렇게 됐을 때는 뭐가 활성화되나 신경이? 그럼 아닌 것 같아. 아닐 것 같은데? 삭제.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다. 방금 잠시 흔들렸어. 규민쌤 좀 많이 흔들리게 하네. 아니 식욕이 돌고 이러니까. 밥을 신체 먹어야 분비 배가 활발. 신경 움직여야 그냥 적정 안정 상태일 것 같은데. 아 배고픈가?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신경이 노력에 넘어가서 활발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나는 교감신경이 활성이 되면 식욕이 좀 없지 않을까. 그건 있겠다. 운동 막 하면 식욕 갑자기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게 꼭 그런 건 아닌데 나는 그거를 느낄 때가 그걸로 판단하는데 축구를 하고 나서 바로 배가 고프면 오늘 축구 별로 잘 안 했네, 열심히 안 했네로 판단하고 축구를 너무 개빡세게 뛰었어. 그러면 한 진짜 배안 고프죠. 네. 맞아. 그럴 때. 네, 근데 이거는 달라. 몸은 신경으로만 볼 수도 없고 혈관으로만 볼 수도 없고 내장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다 달라지는 건데 일단 규민이가 궁금한 거는 배가 고프면 뭐가 더 활성화가 되냐. 나는 근데 방금 딱 떠오른 거는 부교감 활성화될 것 같아. 왜냐면은 배고프면은 힘이 없잖아. 네. 그러면 우리 안 그래도 돈 없는데 전기세 아껴야지. 맞지? 맞아요. 에어컨 끄고 불 끄고 힘이 없으니 심장도 천천히 뛰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그래서 밥 먹고. 근데 그게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약간. 이게 그거는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확답은 못할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겠네. 아 배고픈데 집에 빨리 가. 그러면 그거 신경 쓰면 되겠지.
물리잖아. 계속 근데 막 그럼 만약 부교시간이 활성화돼서 배고프면 부교시간 활성화되잖아. 근데 밥 먹으면 다시 얘가 활성화된다고 했어. 더 방금 많이 나와. 그렇겠죠. 그렇겠죠. 신경활성화 좀더 되겠죠. 얘가 봐야 되는 게 주민아. 네? 질문이 좀 이상한 거. 아니 이거 괜찮은 질문인 것 같아. 근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랑 배가 고픈 사인을 받는 거라면 완전 시스템이 다른 거지. 배가 고프다고 느껴지는 거는 보통 혈당이 좀 떨어지거나 위장이 너무 음식물이 없거나는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얘랑은 별개다. 렙틴? 뭐 호르몬 영향도 있지만 근데 신경이 아니고 호르몬 영향이다. 그러니까 호르몬이나 혈중에 있는 애들의 영향이 더 많지. 이해됐어요? 네. 아, 예. 호르몬 영향이다. 아, 그러니까 너무 교민 쌤은 이게 1 더하기 1이면 2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저는 학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봤었을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박동을 촉진하고 얘네들 땀새, 관상동맥, 콩팥 같은 일부 기관은 교감신경의 지배에 의해서 주로 적당을 하고 그리고 하루 양의 구간에 해당하는 아침, 오후 시간대 활성화합니다. 그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심장박동 억제, 그 외는 호흡이 원만해지고 얘네들 호흡이 좀 이렇게 가다동을 시기 때문에 그리고 음의 구간에 해당하는 해가 지는 시간에 활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양과 음의 시간에 애들이 최대한 활성화가 되고요. 기량작용 얘네가 두 가지 요인을 상반되게 작용해서 그 효과를 서로 상쇄시켜요. 이게 과하지도 이게 과하지도 않도록 얘네들이 밸런스를 좀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거나 부교감신경이 저하돼 있으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염증이 빈번하게 생길 수 있고 반대로 교감신경이 피로해서 저하증이 있다면 염증을 억제하지 못해서 과잉 염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계속 보는 동안에는 저번에도 봤다시피 얘네가 과하지도 어느 한쪽이 과하지도 어느 한쪽이 부족하지도 않도록 밸런스를 최대한 맞춰주는 게 우리 몸의 이 염증, 만성 염증들 안 좋은 것들에 해방되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포커스로 좀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끝.